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는, 하지만 데이터로 확인되는 기묘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불과 40일, 단 40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만 건 이상 폭증했습니다. 현재 6만 5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십니까?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던 서울 핵심 지역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나오자마자 팔렸을 물건들이 지금은 몇 달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패 신화의 서울, 지금 빙하기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이건 단순한 일시적 쇼크일까요? 오늘 데이터로 정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금매가 쌓여도 매수자는 관망 중입니다.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 시스템이 멈춘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작년 이맘때 거래량이 월 50건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10건도 안 됩니다. 5분의 1 토막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 거래량 70% 감소. 서초구 반포동은 거래 자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강남 핵심 단지에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억 단위로 내리고 있습니다. 1억, 2억 내려도 팔리지 않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입니다. 금매 내놓으면 바로 연락 오던 단골 투자자들이 지금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심리 붕괴의 신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서울 부동산에 대한 믿음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첫째, 고가 아파트 대출이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15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는 LTV 20%입니다. 20억짜리 집을 사려면 16억을 현금으로 들고 와야 합니다. 30억짜리는 24억 현금입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둘째,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핵심 지역 대부분이 묶였습니다. 집을 사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사실상 진입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셋째, 다주택자 세금 압박이 강화됐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중과,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 폭탄, 팔아도 세금 폭탄입니다. 이 모든 규제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돈줄을 막고, 투자를 묶고, 사도 못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결과는 매수세 실종입니다. 서울고가 아파트는 이제 현금을 수십억 들고 있는 극소수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일반 실수요자는, 대출받아서 집 사려던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으려다가 실수요까지 함께 얼려버렸습니다. 지금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을 떠받치던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 원정 투자자와 외국인 매수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량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강남 상급지는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 화교자본, 홍콩 자금, 과거 서울 핵심 지역 가격을 밀어올리던 이 자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날까요? 간단합니다. 수익이 안 나오니까요. 규제로 묶여서 팔 수도 없고, 보유세는 매년 오르고, 환율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한국 부동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지방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올라와 강남 아파트를 사던 사람들. 이들도 지금은 발을 뺐습니다. 한 부산의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고 리스크가 큽니다. 차라리 지방 수익형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투자에 민감한 사람들,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이미 등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붕괴의 시작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거래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는 풀릴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매도자들의 심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방어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사람들, 보유세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손절매에 나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급매가 나오고 시세가 내려가고 그걸 본 다른 매도자들이 더 급하게 팔려고 하고 시세는 더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울 핵심 입지는 아직 완전 붕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수요 기반이 탄탄합니다. 학군, 인프라, 직주 근접성 이런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폭락 확정도 아니고 안전지대도 아닙니다. 가장 애매하고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방향성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잘못된 판단 한 번이 몇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십시오. 지금 싸 보인다고, 기회처럼 보인다고 성급하게 진입하면 안 됩니다.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산 가격보다 3개월 후, 6개월 후 더 싼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몇 가지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첫째,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확인하십시오. 매물만 쌓이고 거래가 없는 시장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보일 때, 그때가 바닥 신호입니다. 둘째, 대출 규제 완화 신호를 주시하십시오. 정부가 LTV를 올리거나 고가 주택대출 제한을 풀면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매물 소화 속도를 보십시오. 지금처럼 매물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지 확인하십시오.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균형점이 보일 때 진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신호들이 나올 때까지는 현금과 체력을 지키는 구간입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폭등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패닉에 빠져서 급매로 내놓지 마십시오. 지금 급하게 팔면 손해보기 쉽습니다. 버틸 수 있다면 버티십시오. 다만 대출 만기가 임박했거나 보유세 감당이 어렵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재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의 기회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라는 조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위기에 뛰어들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준비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금 여력이 충분하고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고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냉정하게 자기 점검을 해보십시오. 서울 부동산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빙하기의 초입일 수도 있고 단기 쇼크 후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은 섣부른 판단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고 신호를 기다리고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 부동산,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